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황현석입니다. SSK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트위터 텍스트 마이닝 연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박사과정이던 학생들하고 한 3, 4년 전부터 텍스트 마이닝 연구를 하면서 했던 일부 연구 결과에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팬데믹 상황하고 트위터에서 게시된 텍스트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먼저 서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림에서 그림 6번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과 관련된 경험을 했다라는 통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출, 모임 자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고립감도 늘어나게 되고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이런 것도 늘어나고 또 취업이나 일자리 감소에 대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정신적으로 이 우울증과 관련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증들에 관련된 것들이 사회생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연구의 출발점이 됐던 이 코로나와 관련된 트위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의 정서적인 감정 변화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림 9와 같이 코로나19가 확산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우울한 감정 혹은 불안한 감정 때로는 화가 나는 감정 이러한 것들을 더 표출할 가능성이 더 많고 그 표출하는 통로로는 SNS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당연히 이런 대유행에 따라서 트위터의 언급량이 늘어나는 것들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유행하는 시기에 따라서 언급되는 주요 키워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키워드들을 분석하면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감정 이런 요소들을 읽을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 2가지는 이 트위터 등을 분석해 보면 대중의 심리적인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코로나와 관련된 감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주로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슬픔과 분노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흔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2가지 요소는 어떠한 시계를 추이를 보이는지를 좀 분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연구 문제는 그 텍스트에서 특히 트위터 텍스트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단어들 중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와 관련된 주요 토픽이 어떤 게 있고 즉 어떠한 주제로 사람들이 언급을 많이 하고 그걸 구성하는 단어들 사이엔 어떠한 관련된 단어들이 있는지를 보고자 했으며, 두 번째 연구 문제는 3차 유행과 4차 유행이 최근에 있었는데 여기서 드러난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트위터에는 단어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걸 소셜 네트워크로 좀 분석해보고 그 구조적인 특성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은 연구 절차와 분석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트위터 텍스트를 연구의 재료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수집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 텍스트는 우리 일반인적으로 텍스트를 수집할 수 있는 API라 그래서 프로그램처럼 접근할 수 있는 코드들을 제공은 하는데 이게 수작업 또는 혹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있는 모든 트위터를 가져올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키워드는 코로나를 포함하는 한국 트위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포함되어 있는, 코로나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트위터 텍스트 중에 기간은 코로나가 발병한 시기에 겹치는 텍스트들을 계속 수집을 했는데 거의 일 단위로 매일 단위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수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이것저것 다 불필요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하거나 스팸 같은 이런 그 트위터를 다 제어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약 110만 건의 트윗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연구 주제로 사용했던 감정을 읽기 위해서는 이 단어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명사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감정에 속하는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어를 뽑아내야 되고 그 감정이 어떠한 감정 분류에 따라서 기쁨인지 슬픔인지 화가 나는 건지 이런 분류에 따라서도 단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한국어는 이러한 그 감정 단어의 카테고리가 아직 분류되어 있는 게 아주 공개되어 있거나 널리 표준화돼서 사용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단계 좀 더 고충을 겪었는데 그 외국에 있는 감정 사전, 영어로 되어 있는 감정 사전을 하나 가져왔고 그 감정이 8개의 감정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그 감정 카테고리가 한국어랑 그 코드, 소스 코드를 통해서 네이버 사전에 있는 한글 단어로 다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게 참 언어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환이 되는 감정도 있고 변환이 되지 않는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감정을 한국어로 다 고지로 바꾼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한국어 감정을 모아놓은 단어집이 되지 않아서 수작업으로 다시 번역이 잘 된 것과 번역이 잘 안 된 것들을 다시 수작업으로 걸러내는 일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이제 찾아내는 단어,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고민을 해서 결국 여러가지 화면에 나오는 기법 같이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단어 사전이 이미 구비된 것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우리 연구 주제에 맞게끔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총 8개의 감정 차원을 사용을 했고 이 감정에 따라서도 어떤 단어는 동일한 감정 카테고리, 즉 예를 들면 기쁨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단어지만 어떤 단어는 많이 기쁘다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기쁘다는 걸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분노도 앵거도 그냥 단순히 앵거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화가 나거나 많이 심할 정도로 분노한다라는 그런 단어는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각 단어마다 0과 1 사이에 감정의 강도를 나타내는 값을 한꺼번에 추출해냈습니다. 여기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감정 사전이 기본이 됐고요. 이걸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감정 사전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한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서 기본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형태소라고 하는 형태로 다 구분해서 마디마디 잘라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이 수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보통 파이썬이나 R과 같은 이제 컴퓨터 언어가 사용되고 그 사용된 언어를 통해서 단어를 명사들을 뽑아내고 명사들을 우리가 사전에 만들어 놓았던 감정어와 매치되는 감정어가 있는지를 뽑아내고 그래서 한 문장 안에 감정이 포함된 단어 그리고 그 감정이 포함된 강도에 따라서 이 문장은 슬픔을 많이 표현한 문장이다, 저건 기쁨을 많이 표현한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이제 연구 결과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이 2020년 11월 즉 그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하는 시점 직전부터 이제 월별로 감정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사용된 트위터 내에서 어떠한 감정이 많이 사용되는지를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트위터가 아니라 트위터 내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그죠? 약 1년 정도 기간 안에 월별로 어떤 감정이 많이 사용되어 있는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적 감정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1월에는 표 하단에 보시면 공포에 대한 게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은 공포에 대한 감정이 참 많이 나왔고, 12월 달은 이제 발병해가지고 뭐 확산이 되고 아픈 환자들이 막 나오고 그런 걸 옆에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거 보면서 이제 화가 많이 났다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2020년 01월 되면 뭐 치료가 가능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막 되다가 이제 점점 한국도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부정적 감정들이 한국 내에서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좀 백신이 나아지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보고요. 이런 감정들이 시기별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부정적인 상황 위주로 전개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뒤에 점선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점선은 확진자 수를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시기별로 확진자 수를 쭉 조사를 했는데 2020년 11월 10일부터 역시 2021년 10월 17일까지 대충 약 1년 정도에 가까운 기간을 보면 확진자가 이제 유행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경우를 알 수 있는데, 재미난 것은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각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표출되었냐를 보기 위해서 누적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막대 그래프 내에는 특정 감정이 얼마 정도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얼마나 이런 감정 표현들이 많이 나타났는지를 종합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2020년 12월쯤 되면 이제 이런 감정들이 되게 많이 표현되고 트위터에서 언급되는 양도 많습니다. 즉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고 확산되고 발병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면서 언급도 많이 되고 감정도 많이 이런 쪽으로 표출이 된 걸 알 수 있는데, 그 뒤로부터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최근에 2020년 하반기로 오면 확진자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1000명이 막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반대로 감정의 표현은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무뎌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감정에 표현된 언급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내에서 화가 난다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전만큼보다는 덜한 것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떠한 감정이 가장 많이 표출되었는지를 트위터 텍스트 내에서 표출되었는지 보시면 1등은 fear입니다. 공포가 당연히 1등이고요. 두 번째는 화가 나는 표현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백신 그리고 좀 안정된 환자 수를 보일 때는, 감염자 수를 보일 때는 트러스트와 같은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구 결과로는 대유행 시기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슬픔이나 분노가 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간대별로는, 즉 하루 중에서 어떤 시간대에 슬픔이나 분노가 많이 언급되는지를 봤더니 언급되는 절대량은 오후 시간대는 줍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대 자체는 줄고요. 그리고 이제 밤이나 새벽 시간대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0시부터 23시 사이에는 급속하게 트윗 양이 증가하고요. 2시까지도 이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트위터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시간 자체가 특정 시간대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트윗을 하는 시간을 보면 주로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서 트윗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오전에도 트윗이 되게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오전쯤 되면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오늘은 확진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들이 미리 공표가 된다든지, 아니면 10시쯤 11시쯤 되면 공식적으로 정부 집계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때 트위터에서 막 이런 그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트위터 내에서 언급되는지를 보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은 토픽 모델링이라는 방법입니다. 토픽 모델링은 확률적인 그리고 확률 프로세스라는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어떠한 주제에서 파생된 글들이 많이 화면상에 글자상으로 확률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동일한 주제에서 나타났을 걸로 추정되는 단어들의 집합을 만들어주는 기법입니다. 즉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으로 주고 원하는 개수의 토픽의 개수를 주면 확률적으로 같은 주제였기 때문에 비슷한 위치에 나타났을 것 같은 단어들을 파악해서 미리 사전에 정해진 토픽의 주제의 개수만큼 단어의 집합들을 만들어주는 분석 기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픽 모델링을 보기 전에 3차와 4차 대유행 시기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언급되는지를 보시면 워드 클라우드 상에서는 3차 대유행 때는 신천지, 확진자, 그 다음에 대통령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많이 됐다면 4차 대유행은 확진자까지는 똑같지만 치료제,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언급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차와 4차에 확진자와 관련된 연관 단어 상위들을 보면 3차 때는 불안하다,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행정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고요.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뭐 대통령과 관련된 미용실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4차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확진자와 관련된 연관된 단어들이 경기에 대한 얘기, 격리 해제에 대한 얘기, 그래서 주제가 이제 점점 일상과 관련된 얘기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으로 회복을 염원하거나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언급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차 유행 때에 7개의 토픽을 뽑아내 보면 신천지, 종교나 공인과 관련된 얘기, 두 번째 토픽은 국내외 정치, 세 번째 토픽 치료제, 부정적 감정, 정치위기, K방역, 언론보도 이런 식으로 특정한 주제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4차 대유행 때 보시면 대선 관련 이슈, 즉 트위터라는 단어를 포함했지만 대선 관련 이슈는 여전히 많고요. 대유행 대응, 올림픽, 재확산 뭐 이런 것 같이 주제가 조금씩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대유행 때는 신천지와 같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신천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고요. 혈장 공여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정확하지 않은 뉴스들도 막 난무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된 걸 알 수 있지만 4차 대유행 때는 주로 확진자, 그 다음에 백신, 검사, 방역, 안전과 같은 치료와 예방 목적에 좀 가짜뉴스가 많이 걸러지고 이제 치료와 방역과 같은 주제들이 많이 서로 연관되어서 막 언급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랑 서로 연결되어 있냐, 연관되어 있냐라는 걸 봤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지표를 봤습니다.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이거 세 가지를 주로 봤는데 연결 중심성은 예를 들면 표 11에는 백신이 가장 다른 단어랑 같은 문장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3차 대유행 때는 두 번째는 치료제, 세 번째는 혈장. 그래서 백신, 치료제, 혈장 이런 것들이 다른 단어랑 많이 동시에 사용돼서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매개 중심을 가집니다. 확진자가 첫 번째로 매개 중심이 높은 단어인데 매개 중심은 이 단어를 통해서만 다른 단어와 연결된다. 즉 단어와 단어 사이가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확진자를 통해서 다른 단어랑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즉 그래서 확진자는 여기저기 다 나타납니다. 주로 한꺼번에 많은 단어랑 연결되지 않지만 몇 단계를 거치면 반드시 확진자를 거쳐야 된다라는 걸 3차 유행 때는 알 수 있고요. 표 12에는 4차 대유행 때는 확진자, 백신, 출처가 연결 중심성이 높은 걸로 나왔고 안전성이 매개 중심성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확진자, 백신, 출처 이런 것들이 가장 다른 단어와 많이 연결되는 거고 안전성이라는 단어가 꼭 중간에 끼어야만 다른 단어랑 많이 몇 단계를 거쳐서 연결되더라 라는 걸로 봐서는 안전성에 대한 얘기가 참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감정은 대유행 시기 때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확진자가 많으면 감정의 표현이 늘어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감정 표현에 무뎌진다. 그리고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덜 민감하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정 표현들이 많이 유행하더라도 예전 같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나타냈던 시기마다 중요하게 있었던 이벤트를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표시해 봤고요. 하단에 있는 그림은 각 시기별로 감정이 1등, 2등으로 많이 표출되었는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11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fear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달 더 지난 12월이 되면 빨간색인 anger가 1등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어떤 단어가 정말 1등, 2등 하는 도미넌트한 감정인지를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많이 칠해진 것들이 1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nger가 많고요. 그 다음 또 많은 건 fear입니다. 시기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제일 상단에 있는 그래프랑 비교해 보시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 이런 때는 아무래도 화가 나거나 공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시기, 확진자 수가 적을 때는 이런 감정들이 누그러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정이 확진자 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 주로 어떠한 논의들이 많이 트위터에서 언급되는지를 봤더니 보통 재확산, 그다음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었고, 3차 대유행 때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행정력, 불안, 국민 감정, 망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4차 대유행 때는 경제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늘어나서 일상과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한 논의의 중심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최저임금, 재난지원금, 이런 단어들이 당연히 핵심 단어로 많이 표출되었다는 게 그 반증이고요. 그 다음 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이런 정보 공유하는 출처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온라인 플랫폼이 사람들의 정보 교환의 소스로 많이 이용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3차 유행과 4차 유행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3차 유행은 유행이 그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면서 확진자에 대한 게 키워드로 가장 많이 부각되었다면, 4차 대유행 때는 확진자 수가 오히려 3차보다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안전 혹은 백신에 대한 안전과 같이 그 대응에 대한 방법에 고심이 더 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는 트위터 텍스트를 분석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읽어보려는 시도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면 추가적인 짧은 시간에도 다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